서울 종로구의 끝자락, 경복궁에서 버스로 20분이면 도착하는 산골짜기 마을 평창동. 북악산과 북한산 사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들이 하기에 편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이 없고 주차할 곳도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불편함을 딱히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은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조용함을 지키는 동네는 한국의 비버리 힐즈라고 불릴 만큼 고급 주택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8, 90년대는 부자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은 예술가와 연예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인지 갤러리가 많고 갤러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여럿입니다. 오르막이 가팔라 운동하듯 힘들지만 걷다 보면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가볼 만한 곳들을 산 위쪽으로 올라가며 차근차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터 채우고 가겠습니다. 평창동 음식점들은 산 위쪽 주택가가 아니라 여러 대의 버스가 오가는 평창문화로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궁중갈비와 한우 요리의 명맥을 이어온 북악정은 가족 모임 장소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근처 대평갈비 역시 25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 갈비집 대신 소수로 오붓하게 갈만한 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연예인 맛집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소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손맛이 느껴져 가격 대비 만족감이 컸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보겠습니다. 평창문화로 바로 아래 북악산 자락을 따라 아파트와 빌라들이 조용히 자리 잡은 곳. 도로에서 5분만 걸어 들어가면 도심을 벗어난 산장 같은 곳 옥수산장이 나타납니다. 백숙과 소불고기 전골 같은 정갈한 음식을 산속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끼를 즐기고 싶다면 토속칼국수도 추천합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집인데요. 진한 한우 사골 육수에 직접 반죽한 생면을 넣어 끓인 칼국수가 대표 메뉴입니다. 얼큰 칼국수는 꽤 칼칼하고 만두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전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토속 정식도 인기 메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2층 휴식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셀프로 커피를 마시며 평창동 풍경을 보며 쉬어가기 좋았습니다. 평창동 이름은 조선시대 창고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세금으로 거둔 쌀을 보관하던 평평한 창고가 있어 평창이라 불렀는데요. 그 창고는 지금의 평창동 주민센터 근처 럭키 평창 빌라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평창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독주택보다 빌라가 많고 떡집처럼 정겨운 가게들이 보이는 평범한 동네의 모습입니다. 인조 반정 당시 광해군 폐위를 논의하며 칼을 씻었다는 역사 속 정자 세검정. 이곳에서 북악터널까지 이어지는 길이 바로 평창문화로인데요. 평창동이라는 동네의 중심 도로입니다. 평창문화로에도 예술 공간이 여럿 있습니다. 화정박물관은 티베트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였는데요. 미술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1층 라이브러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미술 전문 도서부터 잡지, 독립출판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도 편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놓아 전시도 함께 보면서 영감을 얻고 쉬어가기에 좋습니다. 이제 산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곳은 산의 기운이 강해 예전부터 기도원이나 구슬하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택단지가 조성된 뒤 많이 사라졌지만 산신령을 모시는 오연산신각이나 작은 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산골짜기가 어쩌다 고급 주택가로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시작은 경계였는데요. 1968년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북한산 자락을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창동 일대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텅 빈 산골이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위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들어서면 더는 무장공비가 몰래 침투할 수 없을 거라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개발 제한을 풀고 터널을 뚫어 대규모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보를 이유로 만들어진 동네는 조용하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과 부유층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창 30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길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어령 선생입니다. 평창동 1호 주민으로 불리며 부인인 강인숙 작가와 함께 살던 집은 영인문학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선생의 이름을 딴 도로명 이어령길도 조성되었는데요. 이어령 선생 이후로 문화예술인들이 하나둘 이 동네에 모여들었습니다. 문학관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일중의 집 보현제가 나옵니다. 한국 서예의 거목 일중 김충현 선생이 말년을 보낸 가옥입니다. 예약을 하면 선생이 생전 머물던 공간을 둘러보고 차를 마시거나 붓글씨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선생이 평생 모아온 소장품들이, 2층에는 대표작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악산 풍경이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서해 체험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전시를 둘러본 뒤 내주신 오룡차가 참 좋았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에는 역사소설가 월탐 박종화 선생의 가옥도 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널리 사랑받았는데요.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거장의 숨결이 스며 있다고 생각하니 깊은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창동에서 가장 큰 갤러리인 가나아트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데요. 바로 근처 OKMP는 주택을 개조한 갤러리인데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을 함께 구경하며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창동에는 자연 풍광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갤러리들이 많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트이고 여유를 얻게 됩니다. 고급 주택들을 지나 계속 걷다 보면 아름답게 휘어자란 소나무들과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바위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계곡 바로 옆에 자리한 김종영 미술관은 한국 현대 추상 조각의 선구자인 김종영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 내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 315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덕에 나만 알고 싶은 아지트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가면 나오는 스웨뇨 339도 카페와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종종 클래식 공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클래식이 흐르고 있어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 좋았습니다. 고급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든 디저트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처 3세형도 아는 사람만 찾는 조용한 갤러리 카페인데요. 그 아래 세움 출판사에 마침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책을 따라 올라간 자리에 작은 전시 공간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평창동에서 가장 높은 곳 북한산 둘레길 근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위쪽까지는 마을버스가 한 대 다니는데 배차 간격이 40분 정도라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김창렬 화가의 집입니다. 물방울 화가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분인데요. 김창렬 화백이 별세 전까지 3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며 그림을 그리던 집입니다. 가파른 경사지에 지어져 대문을 열면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하에는 화백이 쓰던 화구와 손때 묻은 책들이 생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 전에 화백의 아들이 만든 다큐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미리 보고 갔는데요. 그가 왜 평생 물방울을 그려왔는지 그 삶을 먼저 들여다보고 가니 이 공간이 한층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전쟁 속 수많은 죽음을 본 화백에게 맺혔다 곧 사라지는 물방울은 그 고통을 씻어내기 위한 정화수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무언가에 몰두했던 공간을 그대로 걸어보는 건 참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실 평창동이 화가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데는 뜻밖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이 화실을 짓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데요. 경사진 땅 위에 집을 지으면 자연스레 지하층이 생기고 물이 머물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라 습기에 약한 그림과 책을 보관하기에도 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평창동에는 화가 스튜디오만 6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김창렬 화가의 집을 나와 조금 더 오르면 평창동 대표 카페 더 피아노가 나옵니다. 절벽을 그대로 품은 내부가 독특한데요.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산속 풍경을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이엔 갤러리입니다. 조용한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립 커피와 음료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아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원 옆에는 언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숨어 있는데요. 북악산과 인왕산, 평창동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정상에 오른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창동이 아니면 보기 힘든 풍경들을 꽤 많이 만난 하루였는데요. 나들이 하기 편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색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불편함마저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코스만으로도 평창동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 날이 선선해지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봤으면의 평창동.